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어제 근로자의 날 휴장을 맞고 연휴가 지나고 나서 한 주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지난주에 하락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이 일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13포인트, 1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850선을 회복하면서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에 전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40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도 역시 함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양시장이 역시 외국인의 힘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제도 쉬었고 어린이날, 금요일날 또 연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큰 이슈나 모멘텀들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금리는 일단 베이비 스텝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에는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조금의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불안감들, 미국의 은행발 위기 사태 이런 것들의 반응을 보일지 좀 살펴봐야 하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잘 선별해놔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수익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20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파워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제한 시간을 가지고 90초 동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핵심만 요약해서 잘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지? 아니면 매수가 알고 싶다,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되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환장의 조합, 좋은 종목들을 잘 가지고 오시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연휴는 잘 쉬었죠? 네, 연휴 쉬는 동안에 열심히 종목 찾았습니다. 네, 이런 말을 원했습니다. 자, 연휴 동안 종목을 찾으셨어야죠. 정태근 팀장님 아까 고르느라 고민을 하셨다고 막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이게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 분이 연휴 때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다면 일단은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FP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PSK부터 시작해서 솔브레인, 세아제강, JVM, 성광밴드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홈센터홀딩스, 백광산업, 오브젠, GNC에너지, KC코트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이 리스트 중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윤여민 FP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 오늘 저는 키워드로 저평가라는 종목을 키워드를 좀 갖고 왔고요. 관련된 종목들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PSK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전공정 쪽에서 되게 유명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6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P3 장비 입고가 좀 일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분기에 좀 실적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좀 이연 수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공급 시점이 다음 분기 좀 2분기로 좀 이연이 됐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을 좀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수요 주요 제품에 관련돼서 좀 가격들이 좀 약간 변동성이 있다는 점, 특히 거기다 또 이제 R&D 좀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을 좀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PSK 같은 경우는 이제 EUV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좀 이런 좀 의견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UV 공정이지 아무래도 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PR 쪽에서 분명히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R5 쪽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사양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PR 스트랩 관련돼서도 지금 공정 쪽에서 제가 볼 때 변화가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하반기의 업황에 대한 반등 여기에 또 EUV에 관련돼서 제가 볼 땐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PSK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윤여민 FP님은 이렇게 오늘은 저평가주들을 잔뜩 골라왔다라고 테마를 알려주셨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뭐 테마 없습니까? 저는요? 저는 그냥 이거저거 가져오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네. 뭡니까? 전 이거저거 안 가려서요. 첫 번째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요 종목은 이제 그 지역 이제 SOC 투자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테마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4월 25일 날 TK 신공항 특별법이 공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TK 신공항뿐만 아니라 또 더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은 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건데 아마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앙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방 쪽으로 이제 분산된 어떤 투자, SOC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건설업체들이 건설이라든지 건설업체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뭐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 하자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가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5월 달부터 공항시설 규모라든지 뭐 활주로 길이 이런 것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도 뭐 지역 그 기업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홈센터 홀딩스 정태근 팀장님 이거저거 가져온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FP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솔브레인 좀 말씀을 솔브레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반도체 종목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역할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감산 보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감산과 관련돼서 D램과 낸드 쪽 뭐 6개월 이상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하반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좀 저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터닝이 일어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내년을 좀 더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한 좀 내년 같은 경우 실적의 회복세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이 좀 바닥에 대한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산에 대한 부분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네. 국내랑 해외 쪽에 공장의 어떤 증설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종목 자체가 보게 되면 20만 원대에서 상당히 길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땐 지나친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30만 원대까지도 지금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역시 저평가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솔브레인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다음 종목은 이제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 오늘도 또 차전지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수산화 나트륨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새만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산화 나트륨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18만 톤 정도 이제 생산 캐파를 좀 확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캐파 증설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도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LG화학이 됐던 그리고 또 에코프로 그룹이 전구체 생산 시설을 이제 새만금 내에 만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산화 나트륨은 용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새만금 산단 내에 이제 전구체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구체를 만들 때 이제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불순물 같은 경우 불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를 할 때 수산화 나트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 어떤 순수 이제 전구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전구체와 또 이제 수산화 리튬을 이제 합치게 되면 양극체가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 리튬 그 수산화 칼륨과 리튬을 이제 또 믹싱을 시켜 놓으면은 또 이게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과 리튬을 섞게 되면은 수산화 리튬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양극재를 만드는 이 밸류체인 내에서 이 수산화 리튬의 사용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백광산업이 좀 뒤늦게 그래서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 어떤 전구체 생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런 백광산업의 수산화 나트륨 땡. 생산 능력이 보입니다. 땡. 좋습니다. 백광산업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FB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세 번째 종목 세아제강 한번 좀 말씀을 세아제강.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좀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다 반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올 분기에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좀 예상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722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좀 분기 사상 최고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강관 판매량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9% 이상 좀 증가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상당히 좀 견조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수출 단가 하락으로 좀 4분기 대비 스프레드가 좀 소폭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내수 같은 경우에서 좀 가격의 인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에 좀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분기 같은 경우는 소폭 제가 볼 때는 예상이 제가 볼 때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에도 워낙 좀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2분기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도 다시 한번 좀 반등했던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주가가 반납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이 4분기부터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PER 수준으로 2배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과도한 저평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 중에 세아제강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오브젠이라는 오브젠. 종목인데요. 일단은 그 이번 주 일정을 보고 좀 하나 픽을 좀 해봤습니다. 5월 5일 날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가 출범이 됩니다. 뭐 AI 챗GPT 아시겠지만 이럴 때부터 상당히 많이 좀 이슈가 됐다가 좀 최근에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일정을 이용한 어떤 선침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에 출범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쪽, 미국 쪽이 아시겠지만 메타나 이런 초거대 빅테크 어떤 전면전을 한다라 그런데 어쨌든 뭐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한 어떤 협의회가 출범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 6일 날 설립인 발기 좀 개최가 됐고요.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그리고 LG AI 연구원이 공동 회장사로 추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의회가 출범이 되게 되면은 아무튼 많은 일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도적인 문제를 좀 많이 좀 건심해야 되겠죠. 이 AI 시장 그리고 AI 어떤 그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항상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규제 문제가 항상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에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GPU팜 이런 것들이 어떤 초거대 AI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이 공동 회장사로 추대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브젠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브젠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네 번째 종목 JVM 좀 JVM.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7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이상 성장한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의약품, 자동 제조 시장이 좀 확대되면서 같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2016년에 한미그룹의 지금 이제 그 지주사죠. 한미 지금 사이언스에 좀 편입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지주사의 어떤 경영 관리의 어떤 그 아래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JVM 해외 사업과 국내 사업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한미그룹 같은 경우가 좀 이 제품을 상당히 빠르게 좀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60개국에서 지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매출도 상당히 빠르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로봇과 좀 결합되어 있는 좀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쪽과 좀 많이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완전 자동화에 좀 성공한 초대형 ATPS 지금 장비죠. 이 장비가 지금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약국 관련된 쪽에서 지금 자동화 공정에서 분명히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JVM까지 받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네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지난주 에너지. 금요일 날 상한가 갔다가 오늘 한 3.5% 정도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항상 비상용 발전기라든지 바이오가스 이게 나오게 되면 약방의 감소처럼 항상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폐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재활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바이오가스법 그러니까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라고 하는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 이런 것들은 계속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의무화라고 보실 것 같은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무화 법안이 좀 추진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도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리고 이 폐기물 사업하는 어떤 민간 사업자라든지 이쪽에서 바이오가스에 대한 생산을 또 의무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030년, 뭐 2060년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어쨌든 발전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상상 유일하게 바이오가스 전후 처리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고 네. 네. 자, 좋습니다. 아주 잘 멈추셨어요. 좋아요. JNC 에너지까지 받고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네, 다섯 번째 종목 성광밴드 좀 말씀을 좀 성광밴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업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 3사가 지금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제가 볼 때는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규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에 신규 수주가 한 54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지금 1분기에 지금 신규 수주가 한 45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지금 신규 수주의 대부분 지금 LNG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매출로 좀 잡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개 좀 프로젝트가 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는 뭐 카타르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멕시코 정유 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고 발주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NG 물량 관련된 부분들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LNG 관련된 쪽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쇼티지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동 국가로의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도 좀 계속 연이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 EPC에 지금 LNG 석유화학 관련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광밴드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5번째 종목이요. 다섯 번째 종목은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을 KC 준비를 코트렐. 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이번 주 일정을 좀 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5월 3일 날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 중립 국제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탄소 중립 국제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뭐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빌 게이츠를 연사로 참석을 시키려고 이제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빌 게이츠가 여기서 만약 연사로 참석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탄소 중립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8% 가량 이제 상승이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계단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탄소 배출이 계속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던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또 부각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주가가 좀 들썩였던 것처럼 이제 빌 게이츠가 또 방문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요 모멘텀을 인해 가지고 또 주가가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KC 코트렐 같은 경우도 일정을 이용한 매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한번 미리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탄소 배출, 뭐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뭐 탄소 포집과 같은 뭐 대기오염 방지 기술 관련돼 가지고 뭐 40여 건의 특허 기술이 있다 보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KC 코트렐 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C 코트렐까지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시 정리해드리고 시장의 상황까지 함께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5월 증시는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올해 5월 우리 증시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지만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0.7% 오른 2,5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의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854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2차 전지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일부 종목들의 강한 수급이 쏠리고 있지만요. 또 새로운 이슈로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프롬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제 전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탈모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누드마우스 머리 부위에 프롬바이오의 분화세포를 1회 주사한 결과 4주차부터 털이 자랐다라는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프롬바이오는 지난 3월 신규 조성물과 분화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한 것에 이어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모 효과를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오늘 해당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3.42% 현재 오르면서 8,23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또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1분기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3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는 아직까지는 조금 하회를 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면세 부분의 실적이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에는 확실히 개선에 들어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신라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현재 6% 이상 상승하면서 86,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호텔신라 우선주는 2% 오른 5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 이제 다음 주면은 정말 방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다음 주면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을 꾸려서 사우디를 방문한 이후 6개월 만에 답방이 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조성 등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청신호가 커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 방한을 계기로 국토부는 오는 9월 열리는 로드쇼에서 이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도로 분야 업무 협약을 2건 정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 오늘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 모백스 같은 경우는 오늘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4,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미글로벌도 3%의 상승으로 37,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오늘은 약보합에 진행 중이네요.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10개를 더 준비했는데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것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념인 FP의 픽부터 볼까요? NK맥스와 TCK, 러셀, 이노와이어리스, 해성 DS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대우부품, SM, 현우산업, 대웅제약, LX 하우시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윤여민 FP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저 6번째 종목 NK맥스 한번 좀 말씀을 NK맥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 쪽에서 하나 좀 가져왔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슈퍼 NK를 좀 기반으로 해서 5개 정도 지금 적용 중에 좀 타겟을 좀 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소 세포 폐암이라든지 육종암, 또 알츠하이머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형암에서부터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반기에 육종암 관련돼서 이제 자가 NK 세포, 특히 임상 1상 관련돼서 최종 결과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간 데이터에 의해서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데이터 도출에 관련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6월 초쯤에 비소세포암 관련돼서 임상 1, 2A상 관련된 중간 데이터도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NK 세포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신경 퇴행성 뇌질환 치료 관련이죠. SNK01 같은 경우도 상용화 관련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처음으로 FDA 지금 파킨슨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동적인 지금 사용 승인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면역 세포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도 퇴행성 질환까지도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K맥스 확인을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인데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태근 팀장님 6번째 뭐죠? 네, 6번째는 대우부품이라는 대우부품.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와서 좀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북미 현대차 그룹 향으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히터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북미 쪽에 이제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월 14일 같은 경우도 360억 정도의 수출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좀 조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522억 정도 되는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2월 14일 날 369억, 그리고 이번에 522억 정도 수출을 받게 되면서 한 900억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 두 개 수준만으로도 이제 작년 매출의 90%가량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준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연결성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만으로도 작년 매출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중요한 것은 최근에 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뭐 적자도 좀 탈피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라고 하는 수익성이 높은 이제 매출처를 확보를 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작년 12월 14일 날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똑같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떤 수주 소식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대우부품 좋은 이 수주 소식 잘 주목을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윤여민 FP님 어떤 종목이죠? 네, 7번째 종목은 TCK 좀 TCK.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반도체 상당히 좀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1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컨센서스를 좀 어떻게 보면 하회하는 네. 좀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제가 볼 때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내년을 좀 봐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지금 8세대 V랜드 236단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처 장비 내에서 지금 SIC 지금 링 관련된 부분들 사용량이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동사에 제가 볼 때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제가 볼 때는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분기 한 263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가 제가 볼 때 실적에 좀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 여기에도 2024년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24%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을 좀 어떻게 보면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좀 이 반도체 섹터들 특히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진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뭐 단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가가 많이 눌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CK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일곱 번째 종목은 SM을 준비를 했습니다. SM. 네, 네. 최근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주가 강하게 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S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 1월달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한번 크게 들썩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조금 천천히 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 4월달 들어와서 4월 이후부터 지금 조금씩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조용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또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선침해 관점에서 일단 먼저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이슈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또 1분기 그리고 2분기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 쪽 같은 경우도 신규 아티스트 어떤 진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호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비를 해서 미리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JYP는 조금 따르기 힘들다고 판단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에 그래서 우회적으로 SM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메타버스나 콘텐츠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광야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스튜디오 클론 이런 회사의 지분을 51% 정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자회사 인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가 나올 거고 이제 XR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콘텐츠 육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NCT 드림이 6월 1일 날 고척 스카이돔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하고 해외 이슈도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엔터즈 중에 SM을 오히려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여덟 번째 종목 러셀 한번 좀 러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쪽도 있겠습니다만 뭐 로봇 관련된 쪽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 비중이 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올해 한 70% 정도, 무인 운반차가 한 30% 정도 좀 전망이 되면서 일단 양쪽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증착에서 식각 장비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뭐 꾸준히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업황에 대한 둔화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물류 로봇 쪽에서 시장이 좀 개화가 되면서 반대쪽에 있는 좀 지금 분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매출이 좀 해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인 운반 차량 특히 이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고 인도양에 대한 수주가 좀 과시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무인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80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는데 일단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성장주에 제가 볼 때 매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국내와 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도체와 로봇과 관련된 좀 이런 양쪽에 있는 모멘텀 종목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러셀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현우 산업입니다. 현우 산업. 네, 그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격차 투자를 발표를 했고 네. 이제 8.6세대 OLED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뭐 차량용 OLED도 이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숨막히는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OLED 사업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사업을 강화한다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초격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차량용 OLED 쪽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시동을 좀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LG 디스플레이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급 차량 중심에서 계약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이죠. 2024년도부터 BMW 고급 세단 라인업, 그러니까 7 시리즈가 되겠죠. 여기에 400만 대가량의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코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페라리 회장이 국내에 방문한다는 얘기도 저희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페라리 회장이 방문했을 때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 공급을 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차량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차량 OLED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되긴 하지만 이게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도 좀 중요한 거거든요. 비싼 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벌써 끝인가요? 네. 자, 현우 산업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땡 치면 윤여민 대표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9번째 종목 이노와이러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통신 장비 섹터 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1분기 실적 시즌 관련돼서 지금 흑자가 전망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수기면서도 좀 극비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영업이 흑자 달성에 좀 전망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통신 장비 쪽에서 봤을 때 좀 원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스몰셀 매출액이 좀 1분기에 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5G 스몰셀이 좀 매출이 좀 개선되기 시작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이후부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맥을 좀 못 추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익 정체의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좀 멀티플이 좀 급감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하반기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8GHz에 대한 어떤 주파수 할당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통신 3사 지금 뭐 KT를 비롯해 통신 3사가 지금 28GHz 지금 주파수 경매를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여러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좀 실적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이노와이러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저희도 주목을 해오겠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9번째 종목은 대웅제약, 제약 바이오 쪽에 선택을 제약 했는데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약 섹터 가기 위해서는 IT가 할 때는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를 보게 되면 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업종이라든지 시장 영향이 아무래도 종목 이슈보다는 좀 더 상에 있다 보니까 업종이 좀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경구용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물질을 또 기술 수출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한 6,4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2020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을 좀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술 수출 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 FDA 쪽에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임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본임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약을 맺었던 비탈리 바이오 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임상을 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개발 당뇨병 치료제 엠블로정을 이제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초에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쪽에 발매를 확정을 했고 그러면서 2020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동 쪽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쪽으로 계속 이제 그 매출처를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효과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목이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임예민 대표. 네, 마지막 종목도 반도체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해성-DS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좀 생각보다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하락폭 자체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패키지판이라든지 IT용 리드 프레임 매출이 생각보다는 좀 이제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이라든지 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하 영향을 해서 좀 수익성 자체는 약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전장용에 대한 리드 프레임 자체가 좀 아웃퍼폼을 하면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전장용 리드 프레임 자체가 지금 고수익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16% 이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일단은 뭐 상반기 자체를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접어둬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전장용 리드 프레임 관련된 부분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해당 DS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성 DS까지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또 반도체를 또 많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견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LX 하우시스입니다. LX 지난주 하우시스. 금요일 날 이제 15%까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네. 이 15%까지 급등이 일단은 추세 전환,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좀 추세적인 전환의 어떤 신호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61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가량 성장이 좀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세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러게요. 부분인데 만약에 매출까지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아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제가 아마 추액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근데 매출이 조금 아쉽게 나오고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먼저 기술적 반등을 먼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부 자재 가격 하락, 그러니까 원가 절감 효과가 좀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든지 산업용 필름 같은 부분들이 또 해외 사업에서 어떤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실적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소재 부품 사업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미국향 매출이 좀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 가죽이란지 인테리어 부품이란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납품처가 현대 기아차 쪽으로 납품처가 9군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부품 같은 경우는 이 LX 하우시스를 포함해서 경쟁사가 2군데밖에 안 됩니다. 2군데밖에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또 이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제네시스 판매량의 어떤 증가 효과를 좀 본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앞으로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는 이 인테리어 부품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매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X 하우시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을 골라봐야 되겠는데 두 분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반도체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요. 그러게요. 그중에서도 마지막 종목 해성 DS 한번 좀 말씀을 해성 좀 DS.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목표가는 좀 55,000원, 그다음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 DS 역시 반도체를 오늘 많이 밀고 계셨고, 자 정태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를까요?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LX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39,000원에서 41,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밴드에 주가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탑픽을 골라주셨습니다. 해성 DS와 LX 하우시스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저희가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이 알려주신 가격 전략 내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